빵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햄버거로 보면은 빵 부분들은 곧 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강진을 혹은 정약용이나 김영랑의 시를 만나러 가는 나, 전혀 이제 다른 차원의 내가 아니라 그걸 최적화시켜내는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속은 그런 나에 의해서 감싸여지는 속은 강진, 다산, 정약용, 영남, 김민식과 관련된 쓸거리들이고,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위상적으로 좀 배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음식 레시피의 핵심은 재료를 얼만큼 넣느냐보다는 어떤 순서로 조리를 하느냐에 있습니다. 글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글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글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영감을 주는 것은 이상학입니다. 이상학을 인문학적으로 정리하면 사물이 품고 있는 마음, 사물, 사건,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진짜 빈 공간이 어떤 이상학, 과학적인, 수학적인 이상학이라고 한다면 인문학적인 이상학은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빈 공간이 아닌 품고 있는 그런 이렇게 심미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2016년 노벨 물리학상 시상식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추천위원이 노벨 물리학상 수상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들이 전혀 물리학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운데 구멍이 없는 도넛, 프레첼빵, 베이글, 머그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의 바탕이 되는 유상수학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베이글은 손잡이가 있는 머그컵과 이상적으로 똑같고, 그냥 손잡이가 도자기컵은 구멍이 없는 도넛과 이상적으로 같다. 이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리적 속성으로 보면 설탕 묻은 도넛과 프레첼빵과 베이글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머그컵과 도자기컵이 속성이나 쓰임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수학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은 품고 있는 공간을 통해 사물의 유사성을 파악합니다. 설탕 묻은 도넛은 0홀, 프레첼빵은 3홀, 베이글은 1홀, 머그컵은 1홀, 도자기컵은 0홀입니다. 베이글과 머그컵이 이상적으로 동일하고 도자기컵과 설탕 묻은 도넛이 같은 위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진을 보면은 그런 이해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진을 보면은 그런 이렇게 이상적 변화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속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문제들이 좀 남는데요. 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단선적인 구조가 있을 수, 이것은 이제 홀을 품고 있지 않는 구조죠. 글쓰기에서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적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는 이런 단선적인 구성, 라인에 의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바탕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아침, 점심, 저녁, 태어남, 삶, 죽음 등이 선적 구성을 대표합니다. 단선적 구성은 하나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 최적화된 구성입니다.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다채로운 사건들이 다양한 위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장을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구조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글쓰기들, 명확한 글쓰기는 이런 단선적인 구성들을 이렇게 택했었고,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강진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은 학교에서 강진으로 출발했다. 강진에 도착해서 영랑생가를 들리고 모란공원을 들렸다가 다산초당을 거쳐서 가우도를 보고 광주로 돌아왔다. 딱 이게 이제 하나의 그런 단선적인 구성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이제 풍성한 것들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형 매듭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의 것들로 이건 이홀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데 대상들을 하나의 공간, 즉 주체의 마음으로 모두 품어내는 구성들입니다. 이것은 시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개의 자아화를 이루는데 최적화된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나는 강진을 가는데 온전히 사랑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랑과 관련된 것들만 싹 일이 이렇게 이 홀로 담아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빠뜨려지는 것들,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은 이 구조에서는 배제돼 버리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명석판명한 이렇게 주제의식을 강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채로움을 담아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유상학에서 자주 나오는 것인데 세입 매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입 옆에 이제 이파리가 3개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하나의 선으로 다양한 매듭을 만들 수 있습니다. 5연 매듭이나 7연 매듭도 균형감을 주지만은 이런 매듭들은 여백 풍성한 공간을 만들지는 못해요. 중심부에 그런 것들은 편중되어 버리는데 세입 매듭은 한 선으로 만드는 4개의 공간이 균형 잡히게 골고루 이렇게 품어낼 수 있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3개의 공간이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고 있죠. 하나 텍스트를 단일한 비평적 시선을 유지하면서 4개의 측면에서 분석 해석할 때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그러니까 우리가 강진이라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강진에서 다른 것들을 다 담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김영랑이라는 딱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 겹으로 이렇게 3겹으로 만들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김영랑의 서정시의 특성에 대해서 담는다면 위쪽에는 김영랑의 사랑을, 오른쪽에는 김영랑의 어떤 정치적인 실천을, 그 다음에 위쪽에는 김영랑의 어떤 지적인 삶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이성, 지성, 감성적인 측면에서 담아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입 매듭 같은 경우는 단일 주제를 다양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상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은 솔로몬 매듭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솔로몬 매듭 모두 이제 5개의 홈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렇게 공간이 아니라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2개의 원형 매듭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영랑의 시세계와 정약용의 시세계를 교차를 시켜가지고 그 가운데 공통점들을 담아내고 그 다음에 각자의 특성들을 이렇게 상호, 비교, 대조하면서 이끌어내는데 아주 좋은 효과적인 구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개의 작품이라든지 혹은 2 사람의 어떤 예술가들의 것들을 비교 대조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이제 어떤 근대적인 방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분법적 방식들을 대표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보로메우스의 매듭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개의 원형 매듭이 꼬임없이 이렇게 서로 단단한 이렇게 긴장관계 속에서 매듭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보로메우스 매듭은 정신분석학자 라캉이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모델로 예시를 들어 유명해졌어요. 그 전에 있었던 매듭인데 이 매듭에서 중요한 것은 3개의 원형 매듭이 각자성을 꼬이지 않고 각자성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꼬이지 않아서 각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상호 긴장을 통해 셋이 모두 품고 있는 하나의 공간 가운데가 이렇게 3개가 모두 품고 있는 공간이 되고 그 다음에 각자 2개씩이 품고 있는 공간이 3개가 되고 또 저마다의 것들을 유지를 하는 공간이 3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 모두의 하나, 각자의 것 셋, 또 각자의 것 셋에서 모두 7개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칸 같은 경우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이성적인 것, 지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강진을 이렇게 간다면은 김영랑의 것을 하나 이렇게 꼬고, 그 다음에 정약용의 삶을 하나 꼬고, 그 다음에 강진의 문화예술을 하나 이렇게 했다면은 이 세 개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강진의 풍경과 다산과 다산 정약용과 김영란과 강진의 풍경, 이렇게 각자가 있을 것이고, 또 강진만의 것, 그 다음에 다산만의 것, 영랑만의 것, 이런 식으로 7개 정도를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다 이제 햄버거에 쌓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화기술지가 되는데, 가능하다면은 좀 더 다채로운 내용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단선보다는 원형적인 것들을 쌓았을 때, 그냥 이렇게 선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세인 매듭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공간을 품어내고 그것을 이렇게 빵으로 담아냈을 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은 솔로몬의 매듭과 같이 글을 구성을 하고 빵으로 이렇게 닫아냈을 때,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은 보로메우스 매듭과 같이 각자이면서 따로이면서 각자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빵에 담아냈을 때, 아마 독자들은 마지막 보로메우스과 같은 그런 유상적 구성을 가진 글들에서 가장 독특한 맛과 공통적인 맛과 다채로운 맛을 함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진을 돌아보고 문화기술지를 쓰게 되는데, 최대한 보로메우스적인 매듭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암들을 이제 다음 주에는 영랑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 주에는 김영랑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강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이와 같이 어떻게 매듭을 서로 교차해 가지고 다양한 공간을 품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글을 구성한다면은 아마 탄탄하고 좋은 글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기술지에 관련해서 구성들을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글을 쓸 거리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다음 주에 영남 김윤식의 시를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원형적인 그런 위상적 구조를 갖게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원형적인 구조를 앞으로 영랑의 세계,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의 것, 그 다음에 강진의 역사와 문화, 이렇게 가져내면 그 세계를 이렇게 어떻게 매듭으로 만들 것인지, 그게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랑의 삶과 시를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